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암심 아카데미 사암심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티칭 매뉴얼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책들, 우리 학교에서 발행한 책들에서 추려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티칭 매뉴얼. 오프 강좌에 참여하시면 이점이 더 많습니다. 이점이. 자, 방송 보시고 혼자 독학하시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면 그야말로 아카데미입니다. 참여하시면 더 보람된 사암심법 지도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1강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게 사암심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말하지만 그러나 카오스, 혼돈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로 따져요. 이거 명리학으로. 어떤 사람은 매번 환자를 볼 때마다 사주팔자를 따져서 무슨 체질인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소양인인가 태양인인가 태음인인가 소음인인가 등등을 따지고 어떤 사람은 팔체질로 사암심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하다 32강 체질로 바꾼다 적용한다. 아니 사암도인은 한 분인데 어쩌면 그리 제각각의 주장들이 많습니까? 사암심법은 하나인데 그래서 사암심이란 이런 것이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사암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짜 또 사암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말은 들었는데 워낙 난해한 말들이 난무해서 아우 나 배우기 어려워서 포기할래 하시는 서의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서의사들을 앞에 두고 사암심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설복당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든 말든 나는 환자를 위해서 이거 의료보험 수가 적용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개인 부담으로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 좋은 것 일단 나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환자들에게 적용할래 하는 서의사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가르쳐주자 티칭 매뉴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강은 객관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암심법이란 이런 것이다.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하여간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말이 다 달라. 다 달라. 아, 왜 그래야 돼요? 사암심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위대하신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 의성 중에 한 분, 조선시대 3대 의성 중에 한 분 사암도인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말 말고 백과사전에서 빌려옵니다. 그것 먼저 토론합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사암심법을 쳐보니까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그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도 교수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 잘 봐주세요. 사암심에 대해서 사자도 모르는 사람 또는 코쟁이 서의사들에게 사암심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티칭 매뉴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견해는 일단 버리고 객관적인 견해를 갖자고요. 두산 백과사전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 삼도인이 창시한 침법으로 그의 유일한 저서인 여기 삼도인 침구요결, 삼도인 침구요결에 설명되어 있다. 손끝에서 팔꿈치 아래까지의 혈과 발가락에서 무릎까지 혈만을 이용해 경락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침법이다. 자, 잘 명심해 주세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것은 완전 초짜에게 삼침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에요. 이 시간은 표준 매뉴얼. 그래서 완전 초짜 여러분 이런 표현 안 쓸 거예요. 지도 교수 여러분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자, 지도 교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 교수 여러분, 첫 번째, 삼침법 창시자는 삼도인이다. 두 번째, 삼침법이 수록된 원서는 여기 삼도인 침구요결이다. 세 번째, 삼침법은 팔꿈치 이하 그리고 무릎 이하에서만 경혈을 취한다. 일단 이 세 가지 이 항목에서 주목해야 될 티칭 포인트입니다. 티칭 포인트. 그러면 먼저 삼도인은 조금 뒤에 미루고 삼침 교과서 요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 있냐면 코쟁이에게 삼침법은 삼도인 침구 요결에 수록되어 있어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코쟁이들이 묻습니다. What? 삼도인 침구 요결은 뭔데? 라고 물으면, 그리고 그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이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삼침법의 원서, 요결에 대한 삼침에 전혀 모르는 코쟁이들에게도 근거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삼침법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삼침법 족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교수 여러분 잘 봐주세요. 삼도인 침구요결은 행림서원에서 출판했습니다. 자, 삼도인 침구요결을 행림서원에서 출판했다면 행림서원이란 믿을 수 있는 출판사인가를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 행림서원의 창업자는 이자, 태자, 호자 쓰시는 이태호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호는 행파예요. 왜 행파냐? 은행나무 언덕에 행림서원을 냈다 해서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 화성시 우정면 일대에 광범위한 염전을 소유했던 분이십니다. 민족의학의 맥을 잇고자 서울 만리동 고개에 행림서원이라는 출판사 겸 서점을 설립하십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러면 아니 그 회사 그냥 출판사잖아.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행림서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한의생 국시교재로 출간한 의서들인데요. 그 중에 신의학요감 대표적인 책, 그리고 화학기본, 선한약물학, 예를 들어서 신의학요감, 화학기본서, 선한약물학, 그 외에 독어, 불어, 영어 등의 의학 원서를 번역본으로 출간했어요.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불어를 쓰는 사람이 몇이었겠으며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었겠습니까? 그 귀중한 석학들을 초취해서 독어 의학 원서, 불어 의학 원서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을 했어요. 팔려야 얼마나 팔렸겠어요. 독어 원서 번역을 위해서 염전 한 귀퉁이 팔고, 행파 선생이 불어 번역본을 위해서 또 염전 한 귀퉁이 팔고, 영어 번역본 출간하기 위해서 또 염전 한 귀퉁이 팔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민족의학의 맥을 잇고자 선지자적 결심으로 행림서원을 운영해 오셨어요. 이분이 행파선생이 이룬 업적, 큰 업적입니다. 이 업적이. 그런데 더해서 이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 삼두인 침구 요결 필사본, 필사본을 일단 체계 형식으로 묶어서 낸 것이 1935년이고요. 오늘날에 여기 요결 형식을 갖춘 이 책의 출판은 1955년에 초판 발행됩니다. 제가 이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요.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필사본, 그리고 민간 의료계에 전해 내려온 필사본을 오늘날의 요결로 편집 출판한 때는 1955년이다.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업적이 있어요. 이름하여 효종명찬 삼방찰료. 3년 전에 출간하지요. 조선시대 효종대왕이 지시해 우암 송시열이 편찬한 의학서적인 삼방의 핵심 내용을 줄인 삼방찰료 번역본 해서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 국보급의 서적을 또 출판하지요. 행림서원에서. 이것은 그분의 손자 이갑섭 사장께서 출판했습니다. 삼방찰료. 이것도 언젠가 우리 학회에서 방송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날이 올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회사다.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신이 소유했던 염전 이규택이 팔아서 책 한 권, 저규택이 팔아서 책 한 권, 저규택이 팔아서 또 책 한 권을 내시고 이렇게 선구자적 활동을 하셨던 분. 고로 행림서원에서 낸 삼두인 침구 요결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후에 우리가 토론하겠지만 이 요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삼두인의 직계 후손까지 찾아냅니다. 직계 후손까지. 그러면 이제 삼진법의 창시자 삼도인이란 어떤 분인가 토론해 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삼침 방국괴나 낀다고 저한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요결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삼침법의 창시자인 삼도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많아요. 진짜 많아. 그러면 자, 독일의 배우리님 잘 봐주세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창카이라라님, 이 두 분이 각각 독일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삼침법 지도교수예요. 그런데 코장이가 묻습니다. 삼침법은 누가 만들었어? 삼도인이라는 분이. 그분은 어떤 분이야? 꿀 먹은 벙어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고 삼침법을 창시하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김재건 원장님 그러시죠? 그거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도교수는 티칭 매뉴얼 키포인트입니다. 삼침법 창시자 삼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통일된 견해를 갖자고요. 삼도인이 창시한 침법으로 그의 유일한 저서인 삼도인 침구요결에 설명되어 있다. 손끝에서 팔꿈치 아래까지의 혈과 발가락에서 무릎 아래까지의 혈만을 이용해 경락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침법이다. 두산백과 계속 인용해 봅니다. 창시자인 삼도인은 조선시대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가 삼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여 신분, 생존 시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다. 혹자는
그가 승려일 것이라 하고 혹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지휘한 사명당의 제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여기 건봉사, 이 건봉사에 가면 저구 꼬라지가 비슷한 고성군 건봉사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선현 스님이라고 제가 모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가 어느 날 건봉사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신흥사에 들려서 인사를 드리니까 건봉사 가면 너하고 꼬라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러셔요. 그게 꽁지머리 문화해설사 있어요. 방송 많이 탔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삼도인은 사명당이라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말해. 어쨌든 지도교수 여러분, 티칭 포인트. 삼도인은 조선시대 실제했던 인물이다. 호가 사암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 시기 등의 다양한 설이 있으나 임난 당시 승병 지휘자 사명당의 제자라는 설이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사암진법 창시자 삼도인은 조선시대 때 실존했던 인물이다. 두산백과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거 티칭 포인트예요. 티칭 포인트. 삼도인은 조선시대 실제했던 인물이다. 호가 사암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 시기 등의 다양한 설이 있다. 임난 당시 사명당의 제자라는 말이 있다. 이 티칭 포인트 각각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해 보는데, 먼저 삼도인은 실제 했던 인물이다. 1973년 9월 조선호텔, 서울 조선호텔에서 국제친구학 대회가 열렸었어요.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약 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그때 경희대학교 조증강은 사암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 이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자 연자 학자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로서 인체를 먼저 음양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간, 비, 심, 폐, 신계 등으로 오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이제 논문 발표 기조가 요약이 여기 경향신문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초로 논문으로 등장하는 게 황자 연자 학자 선생 삼도인의 속명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여기 연자, 즉 끌 연자는 못 연자의 오기입니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방송을 하니까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 침구학자 황자 순자 쓰시는 분,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 여기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서 한 70분 정도 트레킹을 하면 다다를 수 있는 사암굴을 탐방하는 행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초파일입니다. 4월 초파일에 왔어. 부인하고 친구하고. 물론 그 전에 제가 만나긴 했지만 몇 번. 네. 그래 와서 하는 말이 족보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승려가 무슨 대단한 사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입 하나 덜 자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절에 맡기거나 그런 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어요. 굳이 따지면 스님들이. 그런데 기껏 대학 보냈더니 라는 말처럼 기껏 공부시켰더니 뭐 중이 되겠다고 해서 자기네 족보에서 한 분을 제적시키는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중이 되겠다고 해서 장원왕씨, 여기 초계리에 가면 있거든요. 여기 집성촌이. 이 황순, 시중공파, 이때로 추정되는 때에 황연학 선생, 이분이 족보에서 지워지는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삼도인의 수도처 사암굴도 찾아내고
삼도인의 직계 후손까지 찾아내잖아요. 속명은 출가하시기 전의 이름은 창원 황씨 시중궁파 연자 학자 쓰시는 분이시고요. 출생지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현재의 지명으로 창원 황씨 집성촌에서 태어나십니다. 호는 삼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는데 이건 호가 아니고요. 삼도인의 법명이에요. 출가 후 사명당이 지어주신 황윤학 선생이 삼도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금강산 향로봉 삼골, 즉 여기 현재 지명으로는 광신리인데요. 광신리에서 향로봉 쪽으로 인적이 없는 곳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발음이 샜네요. 광, 신, 리가 아니라 광, 산, 리입니다. 사암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청년 황윤학이 이곳 사암골에서 득도를 했다 해서 사명당이 법명으로 사암이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삼도인이 아니고 삼스님, 삼스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왜 삼도인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금강산 향로봉 삼골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암굴에서 수도했다 해서 사명당이 그래 너의 본명은 삼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도움말 선현스님 이분에 대해서 초간단 요약. 건봉사는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사찰이었어요. 3,000칸이 넘는 사찰. 그렇게 큰 사찰이 된 배경은 천년고찰이지만 세조 임금이 건봉사에 어실각을 세우고 왕실의 사찰로 삼습니다. 그리고 숙종 임금님 때는 건봉사 주변에 40리, 사방 40리의 천답을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전부 건봉사에 귀속을 시켜요. 현재까지 건봉사는 전국에서 땅이 제일 많은 토지가 많은 그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6.25 때 불이문이라고 하는 문 하나만 남고 싸그리 타버려요. 거기에 북괴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진 일대 공방, 즉 휴전을 앞두고 공방하던 때에 주력 부대가 건봉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싸그리 다 죽고 거기에 주둔했던 인민군들은 불이문이라고 하는 문 하나만 남아요. 그것을 1980년대에 정부와 그리고 조계종에서 재건을 합니다. 중건을 하는데요. 그때 현장 감독 책임자가 선현스님이에요. 선현스님은 삼진법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들었던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연히 들었던 내용을 근거로 그 건봉사 재건할 때에 사찰에서 이거 삼도인의 흔적이네. 저기도 삼도인의 흔적이 있네. 저기도 있네. 이걸 발굴하신 분이에요. 이분과 재미침구학자 황순 씨의 도움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도인은 속명, 출가하기 전의 이름은 창원 황씨 못 연자 배울 학자 쓰시는 굳이 창원 씨 족보로 말하면 시중궁파의 어르신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삼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 삼이라는 호는 삼골에서 득도했다 해서 사명당이 삼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직계 후손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574번지가 제 본향인데요. 간성 향교입니다. 전국적으로 교동이라는 지명은 향교가 있거나 있던 지역이거든요. 여긴 아직 있어요. 초계리에서 청년 연학 씨가 선비 공부를 하실 때 다니던 학교예요. 저는 이 향교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삼둥이나고 왜 이렇게 인연이 많아? 어쨌든 이분이 수학했던 학교, 그리고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당신도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 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곳이 사암굴. 그리고 마침내 득도를 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했어. 그래서 사명랑에게 가서 내가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명랑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시고서는 그래, 승병군의 야전병원 사령관으로 너를 임명하마. 그러기 위해서는 중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쩌다 보니 중이 됐어. 사실은 뭐 대단한 도력이 있는 주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스님이 되셨어.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연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봉사 근처에. 그곳은 노인 요양병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화원이라고 하는 대민의료봉사기관이 있었어요. 서울에는 해민원, 국립의료원, 여기 건봉사에는 사립의료원, 백화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그때에 그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리했던 임상일지가 오늘날의 요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자, 지도교수 여러분 잘 봐주세요. 여기 두산백과에서는 사암침법은 오수혈만 치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코쟁이들이 오수혈이 뭐예요? 하고 물을 것 아닙니까? 오수혈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오수혈은 이런 것입니다. 티칭 매뉴얼 포인트예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